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6월 1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잘 끝났고, 그리고 저희는 오늘 축구 봐야 되고요. 10시죠? 10시에 보니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길거리 응원이 저 여의도에 한국투자증권 앞에서 크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 시즌이구나. 그래서 오늘 멕시코랑 경기 2대1 승고 2대1 승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뭐 멕시코는 잘하겠죠. 그리고 저희도 주식 잘해요. 그럼 되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마감했던 미국 증시 내용들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지금은 어, 어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중요한 지지권이다. 여기 쉽게 못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자리 바로 양봉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갔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거래 빡 늘고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에서 일단 고민을 했었죠.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건지. 근데 어제 보니까 빅스가 한 18대 부분까지 갔다가 어제 이걸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뭐가 들어왔냐면 또 옵션 관련된 거래가 콜옵션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변화가 나왔고 특히 보니까 이걸 주도하는 거는 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개인 콜옵션 매수와 또 CTA 펀드가 만들어 판을 깔게 되면 그거에 겹붙여서 개인 매수가 같이 동반적으로 와르르 돌아온다. 미국의 좀 큰 손들, 개인 큰 손분들도 이거 보는 것 같아요. 빅스에 따른 흐름 이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빠지면서 몰아치는데 그럼 나도 같이 숟갈 얹겠다 이런 분위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추세 이상 없고 다음으로 간다.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은 26,000대만 나스닥 이탈하지 않게 되면 추세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두 개가 가장 큰 관건이죠. 어제 딱 요 단기 평선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근데 흐름 보게 되면 눌러놓고 갔다가 눌러놓고 그걸 한 번에 빵 그냥 누르고 눌렀다가 안 되니까 퍽 하고 터지는 이런 위쪽으로 터지는 거죠. 그런 관점이 나왔다는 거 보게 되면 또 신고가입니다. 강하죠? 예, 흐름이 강하다는 쪽에서 지금은 또 거기다가 이거 눌렀다가 터지는 과정 쪽에서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이게 가던 게 뭐 $200 이상으로 가다가 이게 눌러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들어갔던 자금 근데 또 그런 건 있잖아요. 스페이스 X 지금 제대로 이게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은 일단 총 유통 물량의 4.2%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처음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붙었다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또 물량 들어오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품절주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좀 큰데 아유 많이 오른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AI 하드웨어 이게 주축입니다. 그냥 반도체 반도체고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어제는 둘 다 그냥 쫙쫙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AI 하드웨어 시대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미국 계좌도 그쪽만 담겨 있거든요. 근데 와, 미국 계좌도 뭐 한국만큼이나 뜨거운 상황들입니다. 그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시 신고가 났고 이런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샌디스크 그렇게 올랐는데도 내년 물론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좀 비싸긴 비싸죠. 내년 선행까지 치게 된다. 그러면 20배짜리가 10배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이고 어제 보니까 스페이스X가 장중에 거의 10% 넘게 빠지다가 돌린 겁니다. 지지는 했어요. 근데 예, 잘못하게 되면 신규 상장 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 세운다 그러면 일단 뭐 비중은 좀 관리하시거나 좀 나오신 게 전 좋다. $200대 이상에서 무리해서 들어갈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이제 AI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격이 맞는다. 저라면 좀 가격 맞을 자리에서 들어가서 한번 좀 대응해 볼 것 같은데 지금은 고점에 커지는 변동성 그리고 워낙 지금 반도체 쪽에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강했던 쪽들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 높은 쪽들은 이제 이런 쪽들이죠. ARM 다시 들어오고, 퀄컴도 이제 늦었지만 이제 발동 거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 쪽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특이한 건 그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종합 백화점 역할을 하는 회사가 전공정 장비 쪽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 라고 하는 쪽에 핵심적인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들은 가다가 좀 멈칫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나 글로벌 쪽의 종목들이 고점 치고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들로 간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관심도 안 갖고 이제 매도 쪽으로 봐야겠죠. 근데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데요. 계속 신고가 날리고 하는데요. 이러고 보다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은 미국과 함께 본다라고 했을 때도 아직은 더 관심 갖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원자력은 좀 힘내겠네요. 미국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고, 에너지 쪽에서 블룸에너지 신고가 났고요. 네, 아주 사라고 했던 이런 자리를 딱 지지받고 돌아가는 거. 지금은 또 저항이네요. 근데 네,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만 잘 움직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예, 그런 쪽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번호바도 살았고요.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돌파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이쪽도 이상 없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어제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회사가 인텔이 있죠.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주식 10%를 이제 미국이 가져가고, 거기서 나머지 연결되는 과정 쪽에서 지금 이거 어디 갔냐? 네, 지금 인텔이죠, 지금. 네, 신고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쌍바닥 비슷하게 하고 만들어간 과정들. 그래서 인텔이 이끌어가는 CPU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합작해서 미국 내에서, 그리고 또 애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미국 내 인텔의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파운드리 쪽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인텔이 또 한번 쭉 힘을 내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힘을 들여뒀죠. 우리가 왜 인텔의 주식의 10%를 인수했겠느냐?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요것 좀 하시니까 바로 인텔이 반응하네요. 네, 이것도 천조돼요. 그래서 동네 바보형이었다가 천조 때까지 들어올 수 있을 이런 상황들은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의 역할이 컸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머지 여러분들은 좀 체크를 해봤고, 바로 내용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관련된 이제 매크로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도 달러는 강세로 가요. 지금 100.6, 0.7%대 상승해서 100대가 안착하다 보니까 여타 통화는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를 끌어올린 것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1539원. 네,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1500원대 이탈이 아니라 그 위로 강화시켜 버려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아직 뭐 부담 간다고, 수치상으로는 부담이에요. 근데 부담 가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일단 지켜보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이 높은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이제 아이들한테 학비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은 울면서 보내는 거고, 수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1539원에 맞는 실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거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은 와, 한국 세일이네 그러면서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과정이다라고 보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사실들을 좀 지켜봐야겠다 한 쪽들이고, 이것에 따라서 뭐 부정적으로 예전처럼 보지는 않는 또 새로운 시장의 방식이죠. 그리고 또 이쪽은 재미없습니다. 비트코인 팔아다가 아니, 예전에 보여줬던 코인만큼의 강력한 탄력들이나 변동성이 있어야 내가 매매를 할 텐데, 이게 아니라 지금 나는 반도체 살래, 그 정도 하루의 변동성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탈하는 과정이죠. 또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그런 것 같아요. 금, 은, 구리 이쪽도 잠깐만 여기에 포지션을 갖고 있느니 차라리 그냥 반도체로 갈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시장에서 금리 상승기라고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EPS 상승이 큰 거, 이거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상승기엔 더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뚜렷하게 죄송합니다.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섹터나
종목들을 더 챙길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게 더 강화되는 기조들, 그게 금리 상승기에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가 지금 그 여파를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 비싸다. 이런 쪽들에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 쪽으로 또 이제 그런 흐름들을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 참 지겨우시죠? 예, 근데 지겨운데 왜 아직도 제대로 세팅을 안 하셨냐고요. 이게 좀 어제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도 있어요. 코스닥은 천을 뭉개고 있고 코스닥 빠지고 코스피는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 갖고 계신 이쪽에서 주 포지션을 이루신 분들은 너무 힘들고 괴롭죠. 주변에도 보니까 그냥 부럽다 못해 이제 포기 그냥 다 안 갖고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포기 그나마 조금 더 당일이라도 쫓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가지고 매매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커지는 과정 쪽에서 어떻게든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코스닥에서 종목들 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30-40% 빠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거 줄이고 글로 가야겠느냐? 내가 사면 또 꼭지 같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코스닥 저렇게 빠져 있으니까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는 현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팩트 폭행으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위로입니다. 현실 좀 아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지금 내가 그러면 위로 받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냥 좀 힘드시죠 가지고 이렇게 타덕타덕 코스닥도 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든 주도주를 내가 포함 모시겠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 주도주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종목 빠진 종목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럼 딴 거 없어요. 절반이라도 뚝 잘라냈고 어떻게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도주를 놓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코스닥 올라라 아유 빠지면 내가 계속 레버리지 사줄게 이게 좀 되는 장입니까? 아니에요. 이러다가 코스닥에서 만약에 좀 강한 반발력이나 흐름들을 얻게 되면 또 한 번 오다가 또 빠져버려요. 그러면 계속 그 범위에서 있는데 코스피는 계속 레벨업 되기 시작한다. 그럼 난 투자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본인이 투자를 잘못한 거를 바꿔주기 끌어줘서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가서 위로를 받으시죠. 이게 맞는 건데 빠진 자리 쪽에서 뭐 위로한다고 서로 이렇게 힘내시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방향 쪽으로 먼저 용기를 내게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위로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가자, 코스닥 좀 가라라고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약해요. 제가 보기엔 코스닥이 가려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트렌드와 맞춰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소부장이 가야 코스닥이 올라올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지금 바이오 2차전지도 지금 상향 보다 보니까 탄산리튬 다시 빠지더라고요. 다시 좀 정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저거 안 움직이게 되면 2차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이오는 네, 완전히 성과 안 나오고 얘가 나올 것 같고 얘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동반 가자. D&D 파마텍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약하고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이 상황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으니까 좀 이제 코스닥 힘내지 이거를 챙겨야지 이렇게 보는 거는 그러다 이제 계속 그냥 정체된 쪽에서 왜 약한 쪽에서 그렇게 막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주도가 있고 강한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먼저 보고 세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반도체 이제 그만 네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얘기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안도로 들어가고 있다 안쪽으로 보는데 이제 배가 좀 실시간 화면 보니까 좀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돌아서 쏘는 게 그래서 좀 다행이고 거기다가 $4 미만 3.99로 휘발유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결론은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일단 지금은 또 뭐 완벽한 합의가 아니면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반응이 없습니다. $76입니다.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적어도 그들이 얘기를 한 거는 핵 제재 해제 같은 중요 사항은 협상 미뤄서 60일 동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60일 동안 그 사이에 아무 변화 없이 그래도
배들이 이제 쭉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유가가 다음 단계로 하락해서 다음에 뭐 70에서 60달러대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또 리스크 온이 또 한 번 더 강화되기가 시작하겠죠. 이런 쪽으로. 그럼 이제 물가는 빠르게 떨어질 거고 이런 쪽에 나올 수밖에 이런 형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들도 급해요. 이란도 급하고 옆에 사우디 뭐 아라비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다 급해요. 지금 못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금리 인상 얘기 많죠. 근데 만약에 유가가 예전 수준 60달러대 밑으로 60달러대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얘기 쑥 들어갑니다. 또 물가는 이제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6월 달이죠. 6월 달, 7월 달에 더 이제 피크 치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오히려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다시 얘기 나오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페드와치 상에서 금리 인상 확률 80%대로 갔다가 이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물가 하락하는 건 두어 번 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딱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그렇다고 뭐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거 가지고 뭐 왈가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두 가지밖에 연준이 바라보는 거 어차피 케빈 오시 의장이 딱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간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임팩트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금리는 물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거기다가 고용도 적어도 유지 또는 약간 하향되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금리 인하의 충분한 조건들이죠. 그렇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고 보다 보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인텔이 애플의 칩 미국 내 생산 합의 소식에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나머지 쪽들 요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 올리는 게 더 요즘에 가장 꿀잼 팝콘 가격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다들 하나씩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뭐 1200달러, 1500달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의 그런 현상이 돼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클로에도 오하이오의 남부 원전 확장 보도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SMR 쪽을 좀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데 조금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캐터필러 재건 기대감의 3.6% 상승.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재건 쪽과 함께 갈 수 있는 차트도 이뻐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또 봐야 되겠죠. 지금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건설, 건자재가 올라간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다음을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페이스X가 밈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죄송하지만 스페이스X는 밈이라는 얘기는 실적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호자되는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런 상황인데 약간 좀 조롱 아니면 좀 실적도 안 되는데 너무 올랐어라고 하는 것들은 밈화돼서 밈이 되는 건 맞겠죠. 밈이 되면서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전자닉스는 그럴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게 약간 좀 부러움의 밈화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쪽에서도 반도체도 올라가는 거 좋고 아직까지 싼 거 좋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과열차게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변화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열이 됐다는 얘기는 옵션 매매 중심으로 강하게 매매가 붙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신용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강한 영향력들이 끌어지면서 옛날엔 신용으로 많이 봤잖아요. ETF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시점에는. 근데 지금은 ETF가 기본 ETF도 있고 뭐 반도체 탑2 플러스 자꾸 일어난다면 몇천억씩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레버리지 ETF 이거 같은 경우도 2배 막 노리는 것들이 이쪽으로 자금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일단 주가가 빠지지는 않겠죠. 계속 더 강화시키는 요인들이 되겠죠. 수급이 붙어 있는데.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옵션 매매까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숫자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자금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건 그냥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는데 옵션의 움직임까지 커버하면서 이게 과열이다 아니다 이거를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어차피 그냥 가는 대로 두고 그다음에 가다가 좀 급하게 갔던 것도 차익 매물 나온다. 그런 거죠. 쭉 올라가서 갔다가 급하게 올랐다 다시 나온다. 근데
추세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런 쪽들의 모습들 같은 게 삼성전기도 이렇게 패턴을 갖췄죠. 예, 이런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 일단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회사가 이 기업들이 계속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래쪽에서 딱 갔다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빠지는데 딱 의미 있는 자리 쪽에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런 자리가 이게 다시 살 자리인데 많이 올랐다고 비싸다고 에이 저기까지 빠져 라고 저희가 이런 데서 그래서 그래요. LG전자 볼까요? 네. 반대죠. 정반대죠. 많이 올랐다가 그러니까 일단 일정한 추세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추세대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지하고 있어 돌았어야 되거든요. 양복대에서 돌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관림길입니다. 요날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거 오래 걸려요. 잘못하게 되면 오래됐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30만 원대가 저항이 아주 크게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데 LG전자는 물론 이제 더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로봇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스토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시장은 업황 좋아서 P와 Q가 동반적인 상승으로 가는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더 챙겨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시고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그런 변곡점 쪽에서 턴하기 시작한다.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야간 선물이 또 3.5%.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9,500도 금방 들어오나요? 네. 9,500선을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그 위쪽으로 움직인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뭘 체크할 게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전자닉스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를 시키게 되면은 코스닥입니다. 그래도 안 가는 코스닥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체크는 해야겠죠. 지금 왜 1000포인트가 중요한 지지권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원래 이날 지지하려고 했었는데 개파라고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돌아오기 시작하죠. 근데 딱 여기서 멈췄습니다. 요 장기 200일선입니다. 그랬다가 위쪽으로 뚝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00포인트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990 이 사이 쪽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돼야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걱정이죠. 미국이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이쪽은 또 코스피는 갈 걸로 뻔하게 봐요. 근데 코스닥은 거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관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코스닥이 적어도 반도체 소부장이 동참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잠깐만 지수가 이렇게 안정받는데 우리 이렇게 있으면 돼. 그래서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바이오나 많이 빠졌던 또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또 돌아서기 시작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1000포인트는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밀릴 때는 아니다. 한쪽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그러면 쩍쩍쩍 하고 갈 수 있는 한번 볼까요?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 다음이 어디냐면 지금 일단 1040선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1060선 저항이고 1067선 그 저항이고 또 쭉 움직이게 되면은 위쪽에서 그 마디에 따른 저항들로 본다. 그러면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1200선도 1120선도 역배열이니까 저항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다 뚫고 지금은 또 코스닥이 좋은 코스닥 관련된 매매를 해야 돼서 특히 이제 지수 쪽이요. 예, 지수 쪽 갖고 매매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다가만 출렁인다. 오히려 수익이 같은 만약에 올라가면서 레버리지 수익 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코스닥 지수와 관련된 레버리지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런 쪽에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근데 지금은 코스닥은 이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갔다가 출렁했다가 내려오고 출렁 이렇게 약간 좀 계단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차라리 섹터를 보는 게 맞다. 이 얘기는 계속 또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장은 또 코스피는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전망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겨우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이제 종전과 함께 건설업종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지금 재건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은 그거 같아요. 60일 사이에 60일 내에 또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본격적인 재건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거기다가 뭐 우리 한 450조 된다고 하죠? 맞나? 이게 3천조 원? 예, 이렇게 3천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이게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고 어떻게 또 만들어갈지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재건 쪽들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하려면 이제 MOU가 합의가 좀 더 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변화가 나온다. 특히 근데 그런 쪽에서 건자재 가격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그나마 약한 모습들이죠. 유가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모습들이 나온다는 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원가 관리가 잘 되는 건설사 하게 되면 삼성 E&A는 좀 비싸네요. 근데 대부분의 건설사가 원자재 가격을 좀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또 기존의 공사 요력들이 좀 있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건설사가 그러니까 EPC 업체가 진행이 되면서 그 인력당 매출액, 그러니까 즉 인력당 매출액을 보게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쪽들이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E&A, DL ENC가 올라오고 있고 대건설이 좀 빠지고 있고 이런 관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만약에 이걸 보고 어떤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현대건설과 삼성 E&A 쪽으로 고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요. 저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과거의 이력들이 더 중요하다는 쪽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란재건 산업은 특정 건설사 선호가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DLERC랑 현대건설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더 큰 수혜 영향일 것이다. 그쪽에서 LNG 관련된 섹터들이 이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자라는 쪽들로 보면서 다른 재건 쪽들도 움직일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제 보니까 그런 종목 있죠. 그러면 우리도 캐터필러만큼 움직일 수 있겠느냐? 아래쪽에서 우리 한국판 K 캐터필러 HD 건설기계 이걸 볼까요? 네, 안 좋아요. 지금 캐터필러는 이쪽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와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다. 더 빠지고 있다. 바로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건설기계 쪽들이 뭐 이란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또 뉴스 몇 가지 한번 또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원본을 좀 예.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이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조금 성장률이 둔화될 걸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보수적으로는 봤는데 그럴 필요 없다. 여전히 강하게 확대는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번 지출이 KPX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병목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뭐 반도체부터 뭐 이제 기판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이게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이어가는 결과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 볼까요? 그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5년, 2026년 모두 다 지금 보게 되면 70%, 80%대 이렇게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어떤 주가에 움직였던 근거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증가율은 22%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증가율이 꺾였으니까 주식 팔아라 라고 또 분명히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757억 달러에서 또 9천억 달러까지.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이제 주는구나 증가율이 주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규모는 만만치 않구나 쪽으로 봐야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리기판 얘기 보니까 SKC가 또 제2공장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막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무지 커지죠. 어렵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그 증설이 안개 속 회사는 양산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의 또 반응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어려운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리기판 쪽들은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코어스 쪽 패키징과 함께
코포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CPO에 나오는, 예, COW가 아니라 COPOS로 코포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TSMC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쪽들이죠. 그래서 이게, 준비를 우리가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이쪽으로 또 성과를 내겠다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TSMC 같은 경우는 이비덴 이노룩스와 협력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최적의 유리 두께가 확립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 패키징에 대해서 레이아웃도 좀 최적화시켜야 될 것 같고, 유리 관통 전극 TGV라고 그러죠. 이거 한때 뭐 필옵틱스 막 얘기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대감으로 한참 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걸 가지고 균열을 뚫고 잘 뚫어놔야 유리가 조금이라도 띡 하고 균열을 간다.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아마 앞으로 유리기판이 진행 나가야 될 하나의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좀 있습니다. TSMC가 이제 좀 먼저 챙기는 것 같고요. 인텔도 지금 먼저 해왔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갈 것이다. 또 미국에서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 진행됐고, 이게 진행이 된다는 쪽들이 아직 삼성이나 아니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강하게 지금 얘기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체를 밟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아쉽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네, 요거는 뭐 또 하이닉스 얘기인데, 뭐 스페이스X와 만나서 뭐 한다는 쪽들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또 지금 너무 또 반도체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예, 성과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챙겨볼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에 올린 쪽에서 이제 내용들 섹터를 보게 되면 반도체는 뭐 그렇다. 저는 지금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봐야 될 때가 맞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잘 세팅됐으면 그 다음에 강한 쪽들 다음 섹터를 보는 게 당연지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LCC 당연히 가고요. 무라타가 급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후속 매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본의 무라타 잘 보면서 좀 대응해야 될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기만 보는데 삼억 컨덴서 그리고 아모텍, 이것도 저희가 이틀 전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삼성전기에 미치는 만큼 이쪽들도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클래스도 말씀을 드렸죠. 아모텍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예, 네, 빡, 딱 이렇게, 예,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은 오늘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일단 소형 원자로 부지 선정 이런 쪽들 신규 대응 원전 했기 때문에 다음 후속으로는 한전기술이 맞는데, 17% 갖다가 쫙 보합이다. 이거, 와, 이건 좀 짜증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관심은 두고 보자 라는 쪽들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설비, 반도체가 아니라고 이것도 막 소외되고 있죠. 근데 반도체만 또 조금 주춤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나올 수단의 또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또 오히려 지금은 그러니까 적정 비중이 있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보시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을 좀 세팅하고 이런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저희는 또 내일 토요일이지만 내일 토요일날, 예, 저녁 8시에 저는 또 LS증권 가서 열심히 입 털고 오겠습니다. 한 2시인가요? 2시 반인가요? 그때 가서 털고 혹시나 오신 분들과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오후 8시에 라이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